자, 공공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이제 공공 데이터 활용하실 때요, 그 주로 이제 사용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예,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예,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뜨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련 법률 뭐 이렇게 해서 개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라는 걸 이제 아시면요. 예를 들어서 뭐 전국에 제가 이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내 사이트를 개발하려고 해요. 우리 집 주위에 어떤 뭐 공원이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집 주위에 어떤 둘레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 서비스를 하고요. 뭐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걸 안내하는 사이트를 하나 내가 서비스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 그 사용자 자 기준으로 해서요. 그 주위에 어떤 이제 공원이 있는지 뭐 공원도 국립공원도 있고 그죠? 도립공원도 있고 뭐 또 작은 공원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보들을 개발자 입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요. 지도 보고 하나씩 찾아서 그런 이제 정보를 만들어야 되느냐,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예. 뭐 초창기에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웬만한 이제 데이터들은 공공기관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공서라고 그러죠. 관공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 중에 어 이제 오픈을 해도 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전국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자, 요거 공공 데이터 포털은 놔두고요. 상권 분석하는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상권 분석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초짜는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은 건 있어. 그래서 상권 분석 이제 뭐 시스템 사이트 정보 시스템 자 뭐 상권 분석 정보 시스템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딱 시스템이 딱 뜨질 않는데 사실 그 상권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뭐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자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여기는 성남시청 쪽인데 상권 분석이 돼 있긴 있어요. 소상공인 시장 요쪽에도 있고 이쪽에 있네. 같은 시스템인지 다른 시스템이 일단은 상권 분석 쪽에 또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올인원 상권 분석 솔루션이라는 것도 있고 서울시 뭐 이런 것도 있고 실제 이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상권 정보 시스템 뭐 이거는 이런 거 아니고 한번 저도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시면은 뭐 맵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지도로 이렇게 띄워주는 것도 있고 한데 상권 정보 시스템 다양한 데이터 기반 지역 업종별 상권 정보를 제공한다. 예비 창업자의 준비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통닭집을 하나 차리고 싶다. 안 그러면은 김밥집을 하나 차리고 싶다. 예, 뭐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커피숍을 하나 차리고 싶다 했을 때, 자 그냥 차리는 게 아니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상권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하는데 그 동네에 커피집, 커피숍이 몇 개나 되는지,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커피숍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균치 한 해에 돈을 어느 정도 버는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그런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이제 그런 정보 그다음에 이제 뭐 임대비 비용 같은 거 있죠. 그 비용은 이제 고정비니까 내가 한 달에 1억씩 벌어. 그런데 비용이 1억 5천 나가. 그러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나는 1억 많이 버는데 비용이 1억 5천 나가. 임대비가 임대 비용만 해도 1억이에요. 나는 1억 버는데
임대료 주면 1억이에요. 나머지 이제 비용 5천만 원 빼고 나면 인건비라든지 다 빼고 나면 없어 가져가는 게. 그죠? 예. 그래서 이 그런 컨설팅 하는 그런 이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그러죠. 예. 전문적으로 그런 거 막 분석, 한 건 분석하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쓰는 그런 시스템을 누가 만드느냐? 개발자가 만들겠죠. 예. 그 발로 뛰어다니면서 장부에 적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유동인구 조사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통계값 뭐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데이터를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을 하려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을 써서 자 여기 이제 교차로에 차가 몇 대 지나가는지 체크해라. 예를 들어서 한 달간 몇 대는 지나가는지. 한 달간 여기 연령대별로 몇 명이나 지나가는지 체크해라. 자, 사람을 써서 예, 그런 데이터를 얻으려 그러면 비용을 한번 따져 보시면 그죠? 한 우리가 지도상에 여기 교차로는 점 하나가 되겠죠, 그냥 정말 작은 점 하나인데 그 점 하나에 어떤 데이터 발생되는 데이터를 내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 비용을 써야 된다 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죠? 그 사실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쪽에 이렇게 공유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서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요 비용이 엄청나게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나라에서 세금 국민 세금 가지고 이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 놨잖아요. 그래서 보안상으로 예, 노출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자료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검토를 해서 그죠 심사를 해서 예, 뭐그 데이터를 오픈해 주겠지만 뭐 그런 위험이 없는 데이터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제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유 데이터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상권 분석이라고 보통 치면 동네 상권 발전소, 상권 활성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메뉴가 있는데 이것도 참 바로 찾아가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죠? 이게 이제 메뉴에서 그런 게 있나? 예. 따로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예. 공공 데이터 개방 요런 거는 있네 그죠? 예. 이렇게 이제 공공 데이터 개방이라고 해서 예. 자 요런 거는 있는데 서비스 형태로 되는 거 제가 이제 찾는 게 이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제 웹사이트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 예. 그거 제가 이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상권 분석에만 그냥 쳐볼게요. 상권 분석 서비스 사이트가 있는데 서울시로 일단 가볼게요. 서울시 상권 분석. 여기는 보면 이제 서울시 상권 현황 이렇게 되죠. 서울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보시면 뭐 2020 이렇게 보면은 전체 업종 뭐 자치지구 전체 업종 뭐 이렇게 있고요. 업종 이렇게 메뉴 이렇게 누르면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특정 그런 카테고리 선택해서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상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점포 수가 몇 개인지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서울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점포 수가 이 정도 되고요. 프랜차이즈가 이 정도 된다. 네. 그래서 뭐 우리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올해 창업을 한 창업자가 뭐 몇 명이고 폐업한 가게가 몇 군데다 뭐 이런 거지. 그런 거 다 이제 그 데이터로 다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2024분기 저 2024년 1분기죠. 예, 1분기 이렇게 아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반 점포가 92.8이고 프랜차이즈가 7.2%고 점포 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뭐 여기 이제 구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강남구 한번 쳐볼게요. 강남구에는 이렇게 일반 점포가 몇 개가 되고 프랜차이즈가 6.5% 되고 이제 업종이 있는데 뭐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있는데 외식업 한번 볼게요. 외식업 쪽으로 가면 일반 점포가 보다는 프랜차이즈가 많네요. 15.7% 되고 또 여기 이제
예, 분기를 선택할 수 있느냐. 2024년 1, 2분기까지 예,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이제 1분기, 예, 이거 이제 2분기, 이게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 가지고 이게 시각화해서 뿌려주는 그런 거죠. 예,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지금 이제 2024년 2분기에 월 평균 매출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유동인구, 제가 이제 강남만 선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강남 쪽에 역삼 1동, 2동, 뭐 노년 2동, 뭐 대치 4동, 노년 1동이 있으면 역삼 1동이 유동인구가 지금 제일 많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로 지금 시각화해서 띄워주는 거죠. 동별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띄워줄 때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프 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세로 막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X축의 항목이고요. 예, 실제 이제 막대 요 길이, 요 값이죠. 예, 유동인구 10,000명 단위네, 그죠? 단위 10,000명 단위고요. 예, 유동인구만 이만큼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를 이렇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래프를 왜 띄워주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 데이터를 아까 공공 데이터 포털 있었잖아요, 그죠? 요런 쪽에서 공공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를 내가 만드는 서비스에, 자, 공공 데이터가 사용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전국의 약국 정보, 예, 뭐 약국 정보 중에서도 24시간 하는 약국, 예, 응급할 때 뭐 이기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또 있지만, 성인도 급하게 약국을 가야 되는데 뭐 늦게까지 하는 약국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서비스하는, 이제 사이트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상권에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본 거고요. 상권들 많겠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뭐 치킨집도 있을 거고, 그죠? 커피숍도 있을 거고, 그죠? 뭐 뭐 뭐 우동집도 있을 거고, 그죠? 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별로 해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렇게 검색어 쳐서 보시면요, 이렇게 사이트 이런 게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서울시 쪽에 이렇게 와 있지만, 어,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경기도 뭐 이렇게 있죠. 시스템이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쓰는지 볼게요. GMR 뭐 분석인데 좀 모양은 다르다, 그죠? 여기서 뭐 이렇게 똑같은 건가? 네. 그래서 메뉴에 경기 상권 분석, 지역 상권 현황이 있고 분석이 있고, 어, 경기 상권 분석 한번 더 가볼게요. 상권 분석, 예,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나오죠. 예, 지도 API 이제 또 사용하고요. 공공 데이터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편의점 엄청 많다 그러죠. 예, 편의점이 엄청 많답니다, 동네마다. 그래서 여기 편의점 한번 눌러볼게요. 편의점 하고 눌러가지고요. 여기서 뭐 경기도, 시군 뭐 이렇게 있는데, 뭐 행정구역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아까 제가, 예, 이건 경기도 쪽만 보는 거네요. 그러면 어디로 볼까요? 인천을 볼까요? 인천, 광명시, 예, 양평군, 용인시. 야, 인천은 따로 분류가 되는가? 평택, 수원, 예, 수원으로 볼게요. 수원 이렇게 해서 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 상권 검색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게 소매업 있고 뭐 서비스업 있고 이렇게 있는데, 편의점에 대한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이렇게 하고, 예, 요일, 연령대, 시간 뭐 이런 전부터 점포 이력 같은 것도 있고, 예, 상존 인구, 그다음에 뭐 이제 상권 정보, 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상권 분석하기, 상권 주소, 뭐 이렇게, 예,
이거 다른 또 저기 메뉴가 더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분들이 이제 이런 거 궁금하시면요, 시간 나실 때 들어가서 기능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요런 이제 요런 시스템을 들어가셔가지고요, 예, 우리 동네에 커피 숍이 몇 개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유동 인구가 얼마큼 되는지, 뭐 이런 거 있죠. 또 거기 이제 들어가는 비용, 뭐 이 어느 정도 비용을 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우리 동네에 이런 장사가 잘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와 우리 동네에 여기 뭐 저기 창업을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뭐 잘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또 똑같은 거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경쟁이 치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로 이제 나눠 먹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그 같이 또 뛰어들면요 더 힘들어지겠죠. 하여간 이제 뭐 기능들이 많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서울 쪽도 있고 뭐 경기도 쪽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들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데이터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이제 공공 데이터 이렇게 이제 포털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서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약국 정보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서 공원 정보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뭐 둘레길, 예, 운동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산책길. 나 강아지하고 항상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펫, 펫샵, 펫샵 위치를 이렇게 이렇게 뭐 펫과 관련된 뭐 그런 정보를 띄워준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가데이터를 만들죠. 가데이터라고 해서 그냥 일단 형식만 맞게 해서요. 데이터가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가데이터를 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공공 데이터 같은 게 실제 데이터잖아요. 이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또 서비스를 또 받을 수가 있죠. 그냥 이런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만들었네 정도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그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제 생긴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제가 줌 아웃 한번 해볼게요. 줌 아웃 했을 때 전체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쪽에 더 있죠. 여기 이제 푸터 부분이고요.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고 메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줌인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 보니까 뭐 데이터 찾기라는 것도 있고요. 국가 데이터 맵, 뭐 국 데이터 요청하는 것도 있고,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거, 정보 공유와 관련된 거. 이것도 이제 회원 가입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사이트 맵. 그래서 여기서 사이트 맵을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이제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들이 사이트 맵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data.go.kr이라는 요 사이트, 이게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인데 그 우리 도메인 이름에 go.kr 되면 정부 기관에서 하는 거죠. 정부 기관입니다, 그죠? 정부 기관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에 자,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도 있고요. 일단 이제 사이트 맵 한번 볼게요. 보면은 자, 데이터 찾기 기능이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뭐 워낙 많은지 안 많은지는 좀 모르죠. 아직까지 사용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또 이제 사용을 해서 지금 당장 이제 뭔가를 한다는기보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검색을 넣어가지고요. 궁금한 거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전국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그 예전에는 뭐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동네 오락실. 그 오락실이 몇 군데나 있는지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오락실이 거의 다 없어졌죠. 뭐 게임방, 그러니까 이제 오락실이 이제 게임방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국에 게임방, PC방이라고 그죠? 게임방이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이런 거 궁금한 거, 본인이 데이터로 보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키워드를 넣어가지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필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쪽의 정보, 이런 데이터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나 뭐 이제 카카오 요런 이제 다음 카카오 쪽에 포털에서 검색해서 누군가 블로그로 정리해 놓은 그런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죠? 이런 이제 뭐 어떤 통계 값이라든지 정부 기관에서 이걸 이제 수립한 데이터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 목록이 있고요. 데이터 찾기에 국가 중점 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이슈 및 추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찾기 쪽에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활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기 전에 공공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쫙 보셔야 돼요. 예, 날씨 관련된 거, 해양 있죠? 해양 수산 뭐 그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물고기 종류 뭐 이런 거 아세요? 예, 그런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뭐 특정한 뭐 어떤 뭐 물건 같은 거, 우리나라에 어떤 회사가 몇 군데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사탕을 만드는 회사가 예를 든 겁니다. 예,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한번 이제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아이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또 보면 데이터 활용 부분에는 공공 데이터 시각화. 우리 지금 이제 시각화 할 때 D3JS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차트 뿌리는데 이쪽에 보면 이제 그래프로 뿌리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이 부분 이제 시각화 할 때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끌어와야 되는 이제 그죠? 그다음 이제 국민 참여 지도라는 것도 있고 위치 정보 시각화. 예, 시각화라는 게 데이터를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활용 사례.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사례. 이 사례 중에서도 우수한 거 뽑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공공 데이터. 그러니까 한때 이제 이런 공공 데이터 쪽에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공공 데이터를 활성화를 이제 요런 이제 잘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이런 대회 같은 것도 자주 이렇게 했었어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뭐 개발자 뭐 이런 뭐 대회 뭐 해가지고요, 뭐 수상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국가 데이터 맵, 그다음에 정보 공유에 관련된 거고, 개발자 네트워크. 개발자 네트워크라는 게 누굴 얘기할까요? 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래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개발자들이 이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것저것 뭐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여기 보면 데이터 공유하는 방법, 공지사항, 뭐 자료실, 문의하는 거, 뭐 뉴스 같은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데이터 요청입니다.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따로 이렇게 뭐 신청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업체에 이제 가셔가지고요, 특정 이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 이제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공공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특정 이제 기관에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없어서 내가 이제 서비스 해야 되는 그 시스템을 못 만들고 있다 하면 여기 이제 공공 데이터를 이제 오픈해 달라, 이제 그런 이제 제공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서 심사를 하겠죠. 이게 이제 오픈해도 되는 데이터인지 뭐 이런 거 이제 하겠죠. 그다음에 뭐 분쟁 조정 신청 뭐 이런 게 있고요. 위원회라고 해서 공공 데이터 전략 위원회라는 게 있고 공공 데이터 분쟁 조정 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용 안내에서 공공 데이터 이용 가이드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공공 데이터 이용 가이드 보면 어떻게 이용하는지 대략적으로 나왔겠다, 그죠? 설명서잖아요, 설명서. 그래서 이제 사이트 맵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좀 체계적으로 사이트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공공 데이터 이용 가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포털, 지금 제가 이 사이트 맵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요 전체 이제 포털에 대한 포털 사이트에 대한 이제 소개, 뭐 정책이라든지 품질 관리 이런 거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공공 데이터 이용 가이드가 있으니까 포털 소개고 있고, 그죠? 좀 짧은 것부터 보고 싶은데 공공 데이터 포털 소개 이용 가이드 한번 볼까요? 제가 이용 가이드를 클릭을 했어요.
이게 바로 빨리 로딩이 안 되는데, 예.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그 실제 뭐 웹으로 그 문서를 띄워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지금 로딩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양이 많은 건가? 일단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부하고 많이 걸렸었는지 조금 자, 응답이 없네요. 자, 그러면 이거 기다리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형태인지 모르니까 일단 다 백해서요 다시. 그러면 데이터 공공 데이터 자 이용 가이드는 아까 잘 놨던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이제 떴습니다. 조금 이제 중간에 그 그래픽 때문에 공공 데이터 이용 가이드 하니까 따로 문서는 아니고요. 이게 페이지가 뜨네요. 그냥 공공 데이터 이용 가이드 포털 속에 이렇게 이제 서브 메뉴로 뜨고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요. 검색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소개 쪽에서 공공 데이터, 그리고 이제 공공 데이터에 대한 뭐 개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팁 누구나 이용 가능해요. 예. 그래서 포털 공공 데이터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에게 개방할 공공 데이터가 모두 모여 있는 공간이므로 누구나 공공 데이터 포털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여기 이제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 목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공공 데이터 이제 활용해서 뭐 창업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게. 개방 가능한 공공 데이터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검색하는 쪽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공공 데이터 검색 탭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사용 설명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스텝 1에 보면 이거는 이제 검색하는 부분이죠.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검색 영역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검색 조건을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검색어 입력한 다음에 검색 버튼이 있으니까 누르면 검색이 되고, 인기 검색어를 확인하고 검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검색어 중에서 인기 있는 검색어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는데 요걸로 이제 검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아이콘들이 쭉 나와 있는데 테마별로 중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마 보면 목록이 쫙 이렇게 도서관 같은 데 보시면 정리가 쫙 돼 있잖아요. 어떤 쪽에 어떤 분류의 책이 있는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도록. 근데 우리가 우리가 어떤 분류가 있는지 우리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류를 쭉 해주면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느 쪽 분류가 있는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화면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검색 결과 확인하고 정보 확인한다. 공공 데이터 여기 홈 있고 데이터 목록 한번 볼까요? 데이터 목록이라고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인기 데이터 해가지고 인기 데이터 설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로그인 및 회원 가입을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상세 검색 조건을 여기 이제 그 메뉴가 있죠. 데이터 목록에서 상세 검색 조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찾고 싶으면 데이터 목록 메뉴, 그러니까 상세 검색할 때 데이터 목록이라는 메뉴를 이용할 수 있고, 하단에 이제 테마별로 검색 가능하다. 여기 아래쪽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기 데이터와 최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그 화면상에서 그림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국가 데이터 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국가 데이터 맵이 여기 설명이고요. 검색 결과만으로 무언가 부족할 때 국가 데이터 맵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찾아봐라. 그래서 데이터 간의 연계성까지 눈으로,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어떤 이제 관계, 연계성, 여기서 연계성이라는데 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 활용 방법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을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PI에 대한 설명이고요. 예, 공개된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글자가 여기 가로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프로그래밍해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메소드 생각하시면 돼요. 메소드. 메소드.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내가 직접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서버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오픈 API를 사용해서 개방된 오픈 API를 이용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개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API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요. API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약자죠.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법, 요런 이제 오픈 API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법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조금 그래서 업데이트가 빈번하고 이용자가 많은 대량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때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한 계정 발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날씨, 뭐 실시간 같은 거, 이렇게 날씨, 뭐 교통 정보 같은 거, 뭐 버스 도착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오픈 API로 보통 주로 쓰는 거는요, 실시간 서비스 같은 거를 이제 할 때는 이제 여기 회원 가입하고요, 개발자 등록을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API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개발 비용 절감할 수도 있고 개발 기간을 단축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했을 때, 교통 정보는 버스 뭐 몇 번 버스가 어느 정류장에 뭐 언제 서고 이런 거를 우리가 그걸 다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버스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요 데이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오픈 API를 활용해서 이제 개발자가 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를 이제 땡겨 쓰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땡겨 써서 실시간제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여기 이제 교통정보 서비스하는 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이렇게 띄워주겠죠. 이렇게 이제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사용자는 이런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까 생각하면 잘 생각 안 나죠. 잘 생각 안 날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공공 데이터 쪽에 데이터를 쭉 보다 보면 이런 앱을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데이터 자체를 바로 그냥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공 처리해서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 있겠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공공 데이터 이용 가이드까지는 다 봤어요. 봤고 메인 페이지에 첫 페이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요 화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어 같은 거 넣어가지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공원이라고 치고요, 검색 한번 눌러볼게요. 공원이라고 치고 검색을 하니까 여기 보시면 1446건이 검색이 됐다. 그리고 요 공원에 대한 연관된 키워드들이 나오죠. 뭐 수목원도 있을 거고 식물원도 있을 거고, 그죠? 경마장,
뭐 공공시설 구역도 있을 거고, 과학관도 있을 거고, 유원지도 있을 거고, 녹지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거, 녹지 구역, 뭐 부수 시설, 뭐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검색이 된 전체 이제 1,446건의 공공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대들 이렇게 보시면 국립공원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출처 이렇게 나와 있죠. 하고 생물자원 현황 뭐 이런 식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키워드를 공원만 넣었기 때문에 공원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다 검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립공원 생물자원 현황, 예, 국립공원에 생물이, 예, 생물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예, 그런 내용을 보여준다는 거죠. 지리산 국립공원 생물자원 현황. 요거는 이제 특정 지역이죠. 이거 이제 공원 VR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뭐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인 거는 안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속리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예, 이런 식으로. 뭐 국토교통부의 이제 국립자원공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저 분류는 이제 표준 데이터셋 뭐 2개, 그래서 전국 도시 공원 정보 표준 데이터라는 게 있고, 중국 추모공원 정보 표준 데이터라는 게 있고, 예, 연계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제 12군데가 있네요. 공원.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앞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CSV, 예, 콤마 separate value, 예, 콤마로 구분된 데이터 이렇게 제공된다 이렇게 돼 있죠. JPG 뭐 이미지, 요거는 이제 이미지 그 데이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예, CSV, 예, CSV, 예, 자 이렇게 이제 XML 형태도 있고, 그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국토교통부의, 예, 국립자원공원 여기 이제 데이터인데, 요거는 이제 XML 형태로 또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고 JSON 형태로도 제공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서 보실 수 있고요. 요 오른쪽에 요거는 인기 검색어. 예. 검색한 것 중에서 뭐 기상청 관련된 거, 의료 수거함 관련된 거, 날씨 관련된 거, 서울 뭐 미세먼지 관련된 거. 예. 그래서 의료 수거함 한번 쳐볼까요? 의료 수거함. 예. 예, 608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의료 수거함이 자, 뭐 어느 정도 이제 있는지, 현황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의료 수거함 관련된 이제 업체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IoT 이용해 가지고요, 수거함에 어류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매일, 예, 그 똑같은 지역을요, 예, 어류들이 많이 차 있든 안 있든 계속 도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돌다 보면은 어떤 어류 수거함 같은 경우는 어류가 가득 안 차 있고, 그죠? 예, 얼마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이동할 때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죠.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트럭으로 그걸 이제 실어서, 그죠? 가져와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비용이 계속 나는 거죠. 그러면 어류 수거하면 어느 정도 이상, 예, 어류가 다 차면 찬 곳을 이제 경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부분만 수거를 하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비용을, 그죠? 이제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할 때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 예, 카테고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 관련된 거, 뭐 전국에 영어 학원이 몇 군데 있는지, 수학 학원이 몇 군데, 이런 거죠. 예, 뭐 이제 어떤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집 주변에 뭐 학원이 몇 군데, 어떤 학원이 몇 군데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각 과목별로 과목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그다음에 이제 국토 관리 관련된 거, 공공행정, 뭐 금융 관련된도 있네요. 재정금융, 산업 고용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거, 건강식품, 문화관광, 여기 더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보건, 의료, 예,
안전, 재난 안전도 있고요. 교통 물류 관련된 거 있습니다. 예, 환경, 기상 관련된 거, 과학 기술, 농축산, 통일, 외교, 안보, 법률 관련된 거. 예,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육을 이렇게 누르면 예, 교육에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이건 이런데요. 그죠? 카테고리죠. 국토관리 이렇게 있고 문화관광 한번 눌러볼게요. 문화관광 누르면 이거 잘 연동이 안 된다. 예, 문화관광 하니까 이제 지금 되네요. 예. 의류, 먹물거리, 관광면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것도 이게 사용할 때 위에 거 검색하는 거 지우고 해야 되겠네요.